저는 이게 돌발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연장해야 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하면은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적으로 보면 1월 13일 날 본회의를 원내대표 합의만 하면 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원내대표께 좀 강력하게 4당 합의로 좀 이렇게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위증 고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굽니까? 홍영표, 홍한선, 문영표 우리가 위증 고발을 했고요. 요청에 의해서 오늘 또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을 와서 하게 됩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이 가깝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경수 각장은 유철균 교수에게 최순실이 직접 소개를 하면서 최순실과 정유라가 유철균 교수를 만났다. 이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위증 고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되면 위증 고발 요청이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돌발 변수가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과 발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한국에 소환되면 정유라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청문회에 세워야 되겠고 또 이대 특혜 입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체적 진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 세월호 일곱 시간도 아직까지 우리가 숙제를 국민들께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본격적인 여론전을 피고 있습니다. 2차 기자간담회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동요하게 되고 특검 수사 이전에 또 한 번 국론이 분열되고 이 문제로 시끄러질 수가 있으니 우리 청문회에서는 정말 30일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이런 증인들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청문위원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강력하게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장제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오늘 반드시 위증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김기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증인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증인 요청하고요. 참고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입니다. 2014년에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조현재 차관, 그 다음에 2015년에 차관을 지냈던 박민건 차관 두 사람 참고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그 문화부 내부 문건을 보면 문학, 연극 등 주요 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 2015년 4월 현재 9,473건 이렇게 문화부 내부에 관련 자료가 있고 명단이 있고 개인 자료를 관리했다는 것이 공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떻게 불이익을 줬는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에게 창작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100명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되는 83명 중에 69명을 배제 조치를 했는데 14명이 미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끝내놓고 난 뒤에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와서 14명을 빼달라고 그럽니다. 이 14명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7명을 빼달라고 합니다. 7명 명단이 여기 검은 글씨로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인들이 누구냐면 세월호 관련 문학인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14명, 안 되면 7명이라도 꼭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이익을 줍니다. 결국 개인 한 사람당 창작지원금 1,000만 원씩 받게 돼 있는 것을 못 받게 하거든요. 나중에는 통틀어서 30명을 그냥 배제해버리는 형태로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서 세워진 예산 3억을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공문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정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무비서관 신동철 증인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리스트 말고도 뒤에 보면 개인들에게 이렇게 사업별로 지원하면서 배제한 이유에 정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한 사람이 신동철 비서관이고 이 명단을 취합한 사람이 지금 정관주 전 차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주 차관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신동철 비서관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신동철 비서관과 이것을 문화부에 전달한 사람이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입니다. 그래서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도 문체부에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되도록 한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김소영 비서관도 증인으로 요청을 합니다. 꼭 좀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오늘 꼭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야 간사님께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합의를 해서 이들이 나와서 문화예술계의 이 작가들, 화가들, 연극인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겨우 60만 원, 80만 원, 어떤 때는 4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하며 사는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세월호 시국선언 했다? 그럼 배제해. 이래서 지원금들 전부 끊어버려서 이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사당 간사님들께서 꼭 증인 참고인 채택에 꼭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나오셔가지고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셨고 특히 기업 관련한 내용은 명백히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준 것인데 공익이라는 핑계로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것 관련해서 지금 9일날 추가 출석이 있습니다. 추가 출석이 있기 때문에 그 최순실 광고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 광고 갈취한 것은 증거가 100%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 회사가 바로 포스코와 KT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마치 공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출석이 가능한 현 조건에서는 포스코와 KT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또 전략적으로도 증인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넣어야 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유라가 잡히는 새로운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최대한 출석 거부 위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 카드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유라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국에 변호사 선임하고 또 신병 인도 그 재판 붙고 하면은 지금 유병헌 딸 유섬나 케이스처럼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덴마크를 안 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에 이왕 덴마크에서 받느니 한국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국회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독일하고 덴마크가 지금 우리 사건에 두 가지 연관된 국가인데요. 그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검찰은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뜨거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독일과 덴마크 국민한테 정확히 알려야 되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도 그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덴마크 독일 현장 청문회를 추진할 때 아울러서 독일 의회와 덴마크 의회를 우리가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들을 만나서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일이다. 덴마크
대통령과 독일의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강력히 표명을 해야 거기 검찰도 우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외교행위나 행랑 통해서 전달되는 그 정도 내용으로는 우리 의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행정적인 것으로만 형식적으로 지금 일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지난번에 가습기 특위 관련해서 그 영국 검찰과 의회를 방문했을 때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그런 지금 실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국조특위에서 독일과 덴마크 현장 조사 청문회 추진하는 걸로 결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뭐 의사 진행 발언과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의견을 주신 부분을 다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답변 드리기 전에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 오늘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과 이용주 의원님은 본위원장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비롯한 본인들의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오늘 위원회 참석이 불가피해서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